불안해서 차트만 보시고 계신 초보자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한 달 뒤, 1년 뒤가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 후회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테니 이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자신만의 비트코인 투자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는 문제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만 보고 사고 판다는 겁니다. 며칠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결국 제일 비쌀 때 사버리죠. 반대로 계좌가 매일매일 줄어드는 걸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팔아버리는데요. 신기하게 꼭 내가 팔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 정반대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샀는지, 살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를 남겨두지 않으니까 매번 그때그때 기분이랑 감으로만 사고 파는데요. 원칙이 없으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어쩌다 수익이 나도 이게 내가 잘해서 판 건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운에 기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투자의 기본기를 안 갖춘 채로 그냥 남들 따라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도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운이 아니라 실력의 영역을 키우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시장이 정하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 왜 사고 언제 팔지, 그리고 그 원칙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요, 이건 순전히 내가 정하는 거죠. 잃지 않는 투자는 시장을 맞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 기본기를 쌓으려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가 너무 막막하거든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죄다 지금 사라 팔라는 얘기뿐이라 혼자 붙잡고 있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가격이랑 차트만 들여다보는 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초보 때 이걸 정말 지겹도록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동안 감으로 하던 걸 어떻게 바꾸느냐,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는 겁니다. 뉴스 하나의 가격이 심하게 요동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당연히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정말 투자 공부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는 결국 운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줘야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의 영역이 아닌 실력의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전히 운으로 투자 수익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억을 벌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와,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다 하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운으로 번 1억의 수익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산 상승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 1억을 모두 잃게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계좌가 되기 십상입니다. 실력의 영역은 이 흐름을 반대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산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 자체에 대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특정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눈, 언제 어떤 조건에서 매매할지 정하는 원칙, 실전 투자에 대한 기록과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는 게 바로 실력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냐고요? 이 실력의 영역이 없으면 운으로 번 수익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 수익을 먹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운의 영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실력의 영역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투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개념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실전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것인데요.
AI한테 여러분의 목표 금액과 기간, 그리고 자금을 알려주면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얼마의 수익률이 필요한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아니더라도 투자 계산기는 검색만 하셔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꼭꼭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목표로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실력의 영역을 키우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하는지도 모르고 마냥 투자를 하게 되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속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목표 금액, 목표 기간, 필요 월 적립금을 시트에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목표 기준을 세우셨으니 원칙을 세우셔야겠죠?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매 원칙입니다. 매매 원칙을 미리 정해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감정 매매 또는 뇌동 매매만 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매매 원칙을 세워야 하느냐? 이건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시장 상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매매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자산은 결국 꾸준히 사모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다. 둘째, 좋은 자산은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져간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반대로 너무 당연한 말이기에 더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두 가지 매매 원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제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자산은 어떻게 고르는 건데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원칙인 자산 점수표입니다. 이건 결국 자신만의 점수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항목을 6개로 잡았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지속 가능성, 혁신성, 지정학적 우위성, 수익성, 접근성 이 6개 항목으로 투자할 자산의 점수를 매기는데요. 항목은 방법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자신만의 표로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 6개로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5개, 4개 혹은 10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투자할 때 기록했던 점수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자산의 점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점수보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땐 좋은 자산에서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요. 점수가 내가 목표하는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다른 좋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기록을 해놔야 하느냐? 기록해놓고 투자할 때 그 기록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감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다시 운의 영역에 기대서 투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기록해서 기록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을 습관화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 세운 점수표의 항목별 점수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사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점에서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관련 책을 일독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고정 댓글을 통해 제가 핵심만 정리한 전자책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본질적이고 인문학적인 영상도 제가 따로 기획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최신 비트코인 관련 뉴스와 거시경제 뉴스를 모아서 기록할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를 하나씩 살펴봐야 하는데요. 각각의 뉴스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얘기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운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지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AI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와 비트코인과 상관이 없더라도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관련된 최신 뉴스를 조사해서 알려줘. 대신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뉴스는 빼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면 AI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고 빚은 1년 새 2조 7천억 달러 넘게 불어나서 총 31달러를 넘어섰다. 게다가 이 빚에 붙는 이자만 10%가 넘게 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하면 패권국인 미국이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금을 더 걷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면 결국 국가는 돈을 더 찍어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그 압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이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다시 말해 시장의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상품 자산이자 개수가 2100만 개로 대체 불가능한 비트코인에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캐치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는 게 어색하겠지만 한번 자신의 채점표가 완성되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초반의 기본기를 얼마나 잘 다져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까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을 다루는 규제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정부가 직접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까와 달리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에는 어떤 걸 캐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수록 연기금이나 큰 기관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법으로 이를 정식으로 규제화한다는 것은 큰 돈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자금 세탁의 수단이자 늘 범죄 수단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을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음지의 자산이 아니라 양지의 자산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AI로 여기서 한 걸음 더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재정적자 뉴스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2차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찾아봐 줄래? 그리고 그 중에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도 따로 찾아봐줘. 그러면 이렇게 잡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려면 그만큼을 반드시 미국 국채로 채워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질수록 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법 통과 몇 달 만에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사들였고요. 다시 말해 미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크립토를 끌어들여 소화하려는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만 봤을 땐 화폐 가치가 희석되는구나 정도였는데 한 번 더 파고드니까 미국이 아예 크립토를 자기 부채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비트코인에 속한 판 전체가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라 접근성과 지정학적 우위성 점수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맞춰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실제로 중요한 구조를 나눠서 파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ETF에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 이런 건 결과일 뿐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트코인 자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읽어가면서 꾸준히 자산에 점수를 매기고 채점 원칙의 항목을 개선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간 전에 좋은 자산을 꾸준히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연습과 기록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통해서 자산을 평가하고 공부하는 제법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학습법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도 뭔가 원론적인 느낌이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 공부법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단순히 빈칸 채우기 그 자체에만 몰두해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실전 공부법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념적인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전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력을 향상하려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겪는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실전 투자에 대한 적응 경험, 그리고 피드백의 부재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 투자해보면서 매매일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매일지를 통해서 매매할 때마다 당시의 매매 근거를 기록하고 그 원칙 준수율을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매하는 날짜와 근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 스스로의 투자 시스템의 취약점과 보완점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투자 기준과 원칙 시트 옆에 하나를 더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이 하나씩 쌓이고 쌓일수록 여러분의 감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투자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준수하면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만들어 매매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피드백 없는 기준과 원칙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앞서 종목을 고를 때도 원칙에 따라 채점된 점수표로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피드백을 꾸준히 해야 했듯이 원칙과 그 기준 자체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리밸런싱 주기를 너무 빠르게 가져가다 보면 특정 자산의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대부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산인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할 때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듯이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된 투자를 직접 경험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직접 투자해보면서 매매일지를 채워나가다 보면 스스로의 약점과 보완점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 세운 투자 원칙이 어느 순간 거의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한번 잡히게 된다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 뉴스를 살펴볼 필요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이 확립된 원칙대로 적당한 대응만 하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 바로 자산 성장의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하락, 바닥 다지기, 회복, 폭등, 이 모든 국면을 경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 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락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끊임없이 다듬으면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꾸준히 매집해 놓으면 회복기와 폭등장에 터지는 자산의 퀀텀 점프에 성공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이 퀀텀 점프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일지를 꾸준히 기록하고 매매 원칙을 다듬고 보완하고 뉴스를 읽는 이 방법에서 어려운 경제학 개념이나 재무학 같은 건 사실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트를 켜서 선을 긋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공부법은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의 기본기를 완성할 수 있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내용 어떠셨나요? 뭔가 방향성이 보이고 조금만 더 하면 감이 잡힐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막막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다는 그런 가슴 설레이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 그 설렘을 놓치지 말고 직접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막연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공부법은 한 사이클을 경험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들으면 꽤나 막막하실 겁니다. 자산 성장의 한 사이클을 경험하려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해야 하니 도전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죠. 투자 기준과 매매 원칙을 세우고 시트를 만드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들고 이런 막막함 때문에 시작이 머뭇거려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스타터 키트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와 투자를 길게 쭉 해나가셔야 할 텐데 그 첫 시작을 이미 잘 정리된 개념서와 실행 시트로 빠르게 단축시켜 보자는 겁니다. 또한 구매하신 분들 전용 단톡방을 만들어서 참여하시면 함께하는 동기부여 속에서 혼자 공부할 때 오면서 공부 자극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시트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 학습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트 템플릿과 활용법을 정리해서 제공드립니다. 기록은 해야 되는데 폼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런 걸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스타터 키트는 단순히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뉴스를 봐야 할지 몰라서 검색만 하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체감하는 순간 이 공부법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하면서 원칙과 기록이 아니라 다시 감으로만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타협하실 분들에게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타터 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훈련하고 자산의 퀀텀 점프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면 막막합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막막함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찾아옵니다. 아,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타터 키트를 통해 그 막막함을 걷어내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 공부는 혼자 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지치기도 쉽지만 함께라면 끝까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이 여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